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이분만큼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많이 붙는 기관장이 있을까요? 당선과 동시에 울산교육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고 지금도 쓰고 있는 분이죠. 바로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입니다. 정교조 초대 울산 지부장 출신인 노 교육감은 첫 여성 교육감, 첫 진보 교육감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새해를 맞아 울산 CB에서는 노 교육감을 만나 울산 교육 정책과 방향을 들어보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도도 한 달이 됐고 또 설이 다가오니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CBS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가 지난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어가네요. 그리고 저도 취임한 지가 7개월이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인사드리고 또 곧 다가오는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취임해서 7개월이 지나면서 울산 교육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동안 울산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전국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2학기부터 전면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학부모 부담을 아주 많이 낮췄고요. 네. 그리고 청렴도도 굉장히 낮았는데 한 뭐 좀 아주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청렴도도 이제 최하위 단계에서 한 단계 높이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교육감실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과 그리고 교육가족들과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런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울산 교육계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세요. 때문에 그만큼 기대도 높은데 울산 교육 정책 방향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올해 울산 교육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이제 우리 교육 복지를 많이 넓히고 또 확대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은 올해는 이제 교육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수업을 바꾸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그동안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수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업을 학생 중심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동안 수업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이런 수업이었다면은 앞으로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협력하는 그런 수업을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교사들이 먼저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배려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생들이 수업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수업을 하면서 변화하는 그런 사회에 맞는 그런 미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가 사실은 민주적으로 바뀌어야만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때도 자기 의사를 민주적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학생들이 뭐 또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학교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저희들은 자율과 책임의 학교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학교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해 나가고 아이들이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참여해서 수업에서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올해의 주요 목표입니다. 네, 이 공교육 표준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듣기에 따라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우선 교육감이 생각하시는 공교육은 무엇인지 그리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우선 공교육 하면 이제 그 대비되는 게 사교육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 사교육은 그야말로 어떤 뭐 부모들의 그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하는 게 사교육이라면은 공교육은 그와 부모들의 경제적인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공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교육이 다들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최근에 이 공교육의 위기, 사교육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런 걸 봐서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은 사교육기관에서 받고 평가만 공교육기관에서 한다 할 정도로 공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비전으로 내놓고 있는 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공교육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던 상관없이 부모의 그런 경제적인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저는 공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교육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는 겁니다. 학생 수준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게 맞는 수업을 제공할 의무가 학교에서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보통 공부를 못하면 그 책임이 그 학생에게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굉장히 학생도 부끄러워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에게 맞는 수업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책임이 또 공교육 기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기관이라면 그 가정 형편이나 이런 데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기 수준에 맞는 또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공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교육 복지는 물론이고 수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게 공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협력, 토론, 학습 등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혁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장 전체 초중고등학교 수업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또 선생님들도 기존 교과 진도를 나가면서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근데 수업에 우리가 사실 그동안은 늘 이제 교사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또 수동적으로 듣고 이게 이제 수업의 전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수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랫동안 있어 왔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토론 중심으로 협력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울산에서 이제 그런 수업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토론 학습, 협력 학습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수업을 제대로 안 한다, 불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진정한 공부라는 거는 자기 내용을 표현하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 가면서 또 모르는 사람들도 모르는 걸 정확히 하면서 하는 게 사실 공부라고 보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근데 초등학교의 경우를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주제가 어떤 특정 과목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에도 산재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그 같은 주제의 내용의 공부를 다 모아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미술 시간에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또 다른 뭐 음악 시간에는 아프리카 음악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예. 따로따로 과목을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끼리 협력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모두 또 수업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면서 또 토론하고 협력하고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을 가르쳐 주면 잘하는 학생이 굉장히 그거는 뭐 자기 시간을 뺏기고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아는 걸 한 번 더 남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예. 토론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당면한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미래가 요구하는 그런 창의 융합형 인재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수업을 하는 거지,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일방적으로 듣고 외우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조를 짜서 협력하고 토론하고, 물론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업을 바꾼다는 거는 협력 토론 수업은 기본 수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수업이 그동안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불안해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학습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고 또 탐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수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같은 수업 혁신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건데 실제로 지금 이런 수업이 훨씬 대학 시험에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시험이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의 한 70%가 수시로 갑니다. 그 수시라는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해서 학교 생활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게 이제 뭐 교과도 있고 또 비교과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토론하고 탐구하는 활동들을 그 수업 과정에서 평가를 합니다. 교사들이 평가를 하고 그걸 기록하고 이런 내용들을 반영한 게 바로 수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하는 게 실제로는 대학 진학에도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예. 수업이 그렇게 다들 이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이제
대학 진학이나 취업이나 진로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걸 소개를 드리면 지금 대학 진학 그다음에 취업 진로 이런 게 이제 각 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담하는 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걸 전부 1층으로 제일 가깝게 이제 학부모들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1층에 예. 대학 진학 정보센터, 그다음에 취업 지원센터, 진로 상담센터 이런 게 이제 1층으로 다 모여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언제든지 와서 상담할 수 있게 그렇게 그 공간을 또 재구성해서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교육 과정을 이렇게 바꾸고 수업을 바꾸는 게 결코 시험에 불리한 게 아니다. 지금 바뀌는 그런 환경에 오히려 더 훨씬 유리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겠다고 하셨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책에서만 배운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가 보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등도 많고 이런데 뭐 어떤 사회나 학교나 사회도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보면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어른들이 학교에 다닐 때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목표는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초중등 교육과정에 어떻게 추구하는 인간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야 한다는 게 바로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길러야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가 이제 민주적인 분위기로 돼야 되고요. 또 교장 선생님이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또 교사들이 민주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민주적인 학교가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과 교사들 연수를 비롯해서 또 학생들은 학생회를 비롯한 그런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게 하고 또 학부모들도 민주적으로 학교에 참여하게 하고 교사들도 교직원들도 자기의 의견을 이제 교직원 회의에서 표출을 하고 그게 또 학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학교에 참여해서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사실은 수업도 아이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움은 두려움과 함께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야만이 학생들이 제대로 좀 배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가 민주적인 분위기로 돼야만 수업 시간에도 얼마든지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또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를 민주적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 알파이자 오메가 처음부터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민주시민, 학교 민주주의처럼 민주주의를 강조하시는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얼마 전에 EBS에서 지금 현재 국가 경쟁력 3위인 독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독일이 그동안에 주입식 교육으로 해서 키운 괴물이 바로 전쟁 그리고 우월주의 산물이 히틀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독일은 철저하게 그걸 반성을 하고 교육을 전부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건강한 민주시민을 기르고자 하는 그런 교육으로 바꿨는데요. 그래서 이런 독일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배울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1등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한 줄로 줄 세운 이런 교육으로는 아이들이 모두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꿈과 끼를 키우는 그런 교육이 바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토론 수업으로 하고요. 그 수업뿐만 아니고 학교에서 모든 학교 운영들도 뭐 아까 말씀드린 학생 자치회 그리고 교직원 회의 그리고 학부모 활동 이런 것들 전부 이제 학교가 민주적으로 바뀌어야만이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적으로 큰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이제 민주적인 어른이 돼서 민주적인 사회를 예.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 교육감은 당선 이후 법의 노조 상태인 정교조 울산지부 전임자들의 지위를 인정해줬습니다. 이후 당연히 정교조와 단체 교섭까지 진행될 줄 알았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섭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정교조가 법내 교조로 들어오기 전까지 교육감 임기 내에는 이 단체 교섭은 없는 건가요?
예, 제가 이제 취임한 이후에 소통하는 울산 교육을 주장했고요. 이 소통에는 물론 노동조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이제 교육계획의 동반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상대해야 되는 노조가 지금 뭐 일반 행정직 노조에서부터 그다음 교직원 노조 그리고 공무직 노조까지 해서 노조가 8개입니다. 이 8개 노조를 전부 주인으로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주인으로 대하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정교조는 법의 노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17개 교육청 중에서 9곳은 이미 단체 교섭을 하고 있고요. 또 효력을 유지하거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뭐 단체 교섭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또 단체 교섭으로 인해 가지고 뭐 무리를 빚고 이렇게 또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정교조 울산 지부와 협의를 해서 단체 교섭이든 아니면 뭐 교육 정책 협의든 그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교육 주체로서 또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당시 비리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 지지를 받는 후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우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법정에 서게 된 거는 사실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근데 이거는 제가 선거 때 얘기했던 그 비리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후보자 TV 토론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저 선거에 많이 지원을 했는데 사실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지지한다 이렇게 말한 게 사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사실은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뭐 법정에서 이 부분은 뭐 잘 가려질 거라 생각하고 울산 교육 혁신을 바라는 이런 열망들이 법정에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어쨌든 송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끝으로 노 교육감의 올해 소망은 무엇인지요? 네, 사실 울산 교육은 그동안 울산 경기도 많이 나빴지만 울산 교육도 굉장히 그동안 어두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걷어내고 울산 교육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제가 올해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토로 삼고 있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그리고 학교 구성원 전체가 주인이 되는 학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감이 되겠다는 그 초심으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세우는 게 또 삶을 가꾸는 학교,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으로 학생들은 즐겁게 학교에 가고 또 교사도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확고하게 다지는 그런 기해년 새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CBS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그 속에서 꿈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은 교육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이었습니다.